안녕하십니까. 군양역에서 항상 환자들을 최선을 다하여 진료를 보고 있는 코코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조비정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코와 관련해서 코가 수술 후에 차츰 콧등이 주저앉거나 코기둥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코가 그래서 변형되고 코가 끝이 낮아지거나 콧대가 낮아졌을 때 이런 변형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비중격에 대한 변형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정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콧가 이유 없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콧기둥이 주저앉거나 콧기둥이 들어가거나 콧등이 주저앉거나 이런 경우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비중격 연골이 함몰 골절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CT를 이제 찍거든요. CT를 찍으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오시는 손님이 몰라요. 환자분이 갑자기 보이시죠? 이 속에 원래는 약간 회색질이 그러니까 CT 방사선 물질에서는 이런 라디오 오페이크라 그래서 뼈성으로 하얗게 보이지 않고 그냥 약간의 검정색 비스듬하게 이렇게 검정색 계통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모든 살들이 다 그래요. 그다음 비중격 연골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없던 연골들이 그쪽 부위 원래 이렇게 약간 검어야거든요. 지금 정상은 보이시죠? 이렇게 원래 정상 부위는 이렇고요. 지금 비정상 부위는 이렇죠. 지금 약간 연골이 이렇게 C자 모양으로 V자 모양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중격에 검어야 할 곳에 하얀색 C자 모양이나 L자 모양이나 갑자기 일자 모양이나 이렇게 하얀색 뼈성 재료가 있다면은 그럼 제가 이제 물어봐요. 혹시 이렇게 가슴 늑연골로 하셨어요? 아닌데요. 그럼 가슴 기증 늑연골로 했어요? 아닌데요. 전혀 아무것도 저는 그 보형물만 사용하기로 하고 귀여운 거라고 보형물만 사용하고 또는 비중격 연골만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웬 하얀색 비중격 속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코가 변형돼 있어. 그러면은 사실은 본인이 좀 대부분은 본인 모르게 뼈성 재료가 뭐가 됐든 간에 기증 늑연골이 제일 1순위고요. 뼈성 재료가 없을 때도 간혹 회색질 재료가 있는데 코가 너무 딱딱해 만지면 주저앉아 있는데 변형돼 있는데 코가 또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러면 인조뼈이고요. 그 다음에 뼈성 재료 있을 때는 기증 늑연골. 그렇지 않으면은 저 안쪽 원래 뼈 부위치를 빼다가 하진 않거든요.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뭐가 위험하냐면 이제 코가 자체가 다 주저앉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무리하게 그 뼈까지 다 빼서 이렇게 비중격 연골이 함몰 골절됐으니까 비중격 못 쓰다 보니까 뼈로 이제 하게 되는 그렇게. 그래서 비중격 연골을 깊은 안쪽에 원래 보존해야 할 곳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이제 방법으로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CT상 방사선 촬영상 콧등이 이렇게 쭉 내려가 있고 그리고 보형물이 높게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염증이 생긴다든지 비주가 함몰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과거도 자주 말씀드려요. 비중격 연골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의사 선생님도 사용을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특히 이제 CT가 없을 때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모르고 이제 수술 들어가서 보니까 없으니까 이제 다른 재료를 쓰게 되는데 CT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중격 크기를 미리 측정을 해서 비중격이 너무 적을 때 연골 뼈 파트보다 연골 파트인데요. 뒤는 뼈 파트로 돼 있고 앞에는 연골 파트로 돼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방사 이렇게 CT 보시면은 이렇게 커팅하거든요. 커팅하면은 앞쪽은 연골, 뒤쪽은 뼈 파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길이가 3cm는 넘어가야 해요. 왜냐면 겹치는 부위가 1cm가 돼야 하니까 남은 부위 1cm, 겹치는 부위 1cm, 그러면 그거 남은 2cm를 떼고 나서 1cm가 좀 튀어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30mm에서 35mm 이렇게 돼야 하고 대부분 40, 50 이렇게 큰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연골을 쓸 수 있는데 적은 연골이 적은데 30mm보다 더 적은데 그걸 떼다가 이제 대부분 남는 연골이 부족하니까 크게 떼다가 이제 와장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꼭 CT를 좀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비중연골이 약한 거, 안 약한가 이렇게 흔들흔들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져봐요. 이렇게 그런 것을 꼭 수술 전에 꼭 이 평가를 하신 다음에 이 두 가지는 필수예요. 하고 비중연골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다른 재료를 쓴다는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 재료 비중격 재료는 가능하면은 좀 조심해야겠다. 왜냐하면 비중격 위에 우리가 코를 올리고 비중격 위에 코끝을 올리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건 비중격은 가능하면은 만질 때 가능하면 체크를 확실히 하고 이게 괜찮아 했을 때 비중격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조건 그것은 기피해서 하시는 게 나중에 본인의 고통도 덜하고 수술을 자꾸 하는 기회를 줄일 수가 있답니다. 가능하면 이제 제가 비중경골 지금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는데 이게 수술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괴로워요. 자꾸 염증이 생기는 사람도 많고 점막이 또 없어지는 사람도 많고 수술하고 나서 또 결과가 점막이 또 괴사가 돼서 또 수술을 또 해야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처치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너무 유착이 심했을 때는 수술 한 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경우에 또 따라서 잔 수술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입천장의 점막도 떼서 수술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귀에 있는 복합 연골 우리가 연골만 쓰는다고 생각하죠. 귀에 피부도 써요. 같이 피부 이식도 해주고 그 피부도 가져다 써야 하고 여러 복잡한 사항이 많고 시간도 아주 많이 걸립니다. 7시간 때에 따라서 10시간도 걸려요. 그래서 비중격 한 번은 생각보다 수술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넘어야 할 장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달려와서 저하고 상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코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또 뵙겠습니다.